기소, 불기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까지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 불기소는 검사님이 내리는 처분의 종류이고, 그중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청구한다라는 것이고, 불기소는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유무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불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라는 것은 판사님이 유죄라고 선고를 해야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불기소를 하게 되면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공소장이라는 서류인데요. 재판을 청구한 검찰청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제목은 공소장,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돼서 피고인 이름,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 등이 적혀져 있고, 죄명, 그리고 적용 법조, 구속 여부, 그리고 변호인, 이런 정보가 1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2항에는 공소 사실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전부 다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소유예, 무혐의는 불기소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 안에는 이유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인 경우에 많이 내려집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없다라는 것인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도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기소유예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니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사님께서 죄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니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27일 서울 땡땡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땡땡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다만 이럴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과 실제 결과는 얼마나 동일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불기소 의견이면 종결 처리를 하고 기소 의견이면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종결 처리를 해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검사님께서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경찰이 내린 결론과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다 제출되지 않았다든지 수사가 불충분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찰 의견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1회 받았고 이후에 저를 선임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많이 억울한 상태였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저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첨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결국 검찰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보안 수사를 지시를 내렸고, 제가 동석하여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담당 수사관도 재조사를 진행해보고 의견을 변경하여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기소되었을 때도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인데요. 판사님이 유죄를 선고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받을 수도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청구가 되면 공소장이라는 서류가 오는데요. 이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떤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적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받게 되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서 내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리고 증거 자료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언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자료를 볼 수가 없지만 재판 청구가 되면 증거 자료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으니 제대로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기록을 복사해 오니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소, 불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